자, 우리가 사주 뽑는 것을 공부를 할 때에 달력상에 1월 1일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가 없고 절기가 무슨 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달의 기운이 새로 들어온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게 달마다 들어오는 절이 다 다른데 대개 절을 정할 적에 1년을 36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갈 적에, 예?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갈 적에 가장 태양에서 멀어져 있는 이때, 그럼 가장 추울 때죠, 그죠? 가장 추울 때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 이때를 언제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동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동지. 겨울의 극점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 되죠. 한겨울 되게 추울 때. 그 다음에 동지를 지남으로 시작해서 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다시 조금씩 길어지고 이래서 음극적 양생, 음이 거기에 이르러서 양이 하나씩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점점 자라져가지고 음과 양이 같아지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쭉 오면은 밤과 낮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를 갖다가 춘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춘분. 그죠? 춘분. 봄이 길목에서 봄이 나눠지는 시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춘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춘분을 지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았는데 요걸 지남으로 해서 이때부터 다시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밤이 다시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낮이 가장 길어지고 밤이 가장 짧아지는 이 시점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양의 기운이 이번에는 거기 이르고 음의 기운이 없죠. 이때를 하지다 그래 얘기해요. 하지다. 여름이 거기에 이르렀다. 여름의 극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의 극점인 하지에 이르면은 이제 양이 극대화됐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양극 즉 음생이 되겠죠. 그래서 음이 다시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이 조금씩 생겨나가지고 다시 낮이 짧아지고 밤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 오면은 밤과 낮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는 시점이 오죠. 이때를 갖다가 추분이다. 가을이 나누는 시점이다. 그래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면은 이때도 다시 음과 양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추분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양이 좀 더 자라고 음이 좀 더 자라고 양이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자꾸 양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동지에 또 이르면 또다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아지고 음이 거기에 이르고 양이 소멸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또 어떻습니까? 음이 거기에 이르렀으니까 음극즉 양생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죠?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 공전 주기를 전부 360도 각도로 나눴단 말입니다. 이걸 날로 따지면은 360일이 아니고 365일 내지는 366일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365, 366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날짜 계산을 하기가 마뜩치 않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이렇게 90도 각도로 갈라놔놓고 이거를 갖다가 각각 24등분을 나누어서 가지고 24절기 3개씩 하면 12개가 나오죠. 그죠? 12개를 다시 반씩 더 쪼개서 24등분으로 해놓은 것이 24절기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자전을 몇 번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365일을 나눈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궤도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각도 위치에 왔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기를 구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60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이 일정하고 그죠? 일정하지 변함이 없죠. 일정하고 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24등분으로 나누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각도도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주기와는 상관없이 공전주기로 이동할 때마다 요걸 맞춰놨기 때문에 24절기는 1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지구가 한 바퀴 360도를 다 돌고 나면은 요 24절기가 또 한 번 주기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주기와 이 공전 궤도를 갖다가 지나가는 이 주기가 두 개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절이 들어오는 날짜가 하루씩 이틀씩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시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360도로 나누니까 이걸 몇 등분을 하는 거는 72등분을 해놨습니다. 72등분. 72등분을 하면은 요 72등분 한 것의 한계가 며칠 날수로 지면 대략 5일 정도가 나옵니다. 5일. 그럼 5, 7은 35, 5, 20, 360이 나오죠. 그죠? 정확하게 말해서 날짜로 5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구가 이동하는 각도가 5도 정도 이동을 한다. 이래 봐야 정확하겠죠. 그래야 72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360도를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공전주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도 정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도상으로 5도 정도 이동한다. 이게 70도 등분인데, 이렇게 5일, 즉, 5도, 정확하게 말해서 각도상으로 5도, 날짜상으로 5일에 해당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후. 비후 할 적에 쓰는 거죠, 일후. 그래서, 일후가 5일이 됩니다. 일후는 5일이 되고, 이 5일을 갖다가 3개를 합하면은 3후가 15일이 되는 거죠, 그죠? 3개를 하면 1후가 3개가 지났으니까 3후는 곧 15일이고 이것이 하나의 절이 된다. 하나의 절이 된다. 자, 그럼 왜 지구 이동의 최소 단위를 5일로 잡았으면 또 3개가 절이 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연이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가장 최소 단위가 5일이라고 합니다. 5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을 최소 단위로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잔디를 깎아 놓는다든지 나무를 전질을 해 놓는다든지 그럼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되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잔디도 새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이발을 하잖아요. 이발도 하고 나면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발한 흔적이 잘 없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도 웬만한 상처는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거의 아물죠. 그래서 자연이 변화하는 최소 단위가 5일인데 이 5일을 한 달에 30일이니까 이 5일을 3개 해가지고 못해서 15일이 되면은 이거 보름이라고 그러죠. 보름인데 한 절이 지난다. 그럼 15일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날짜상으로 15일이 아니고 지구가 15바퀴 도는 자진 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태양 궤도상에서 15도 이동하는 때 걸리는 시간 이거죠, 그죠? 각도로 정확하게 15도 이동했다, 공전 주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두 개가 합치면 그러면 절 하나 또 절 하나 그러면 합이 30일이 되죠. 30일이 되고 각도로는 30도 30도가 되므로 이것이 바로 한 달이 되더라. 한 달 1개월이 되더라. 달이 돌아가는 음력 주기하고 지구가 돌아가는 양력 주기하고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두 달이는 개념은 음력으로 따라지는 달의 개념이 아니고 양력으로 돌아갈 적에 즉 3후 더하기 또 3후 합해서 6후가 지나면은 한 달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해서 한 달이 되는데 달의 앞부분에 제일 처음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일 후에 달의 중간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다. 이걸 합하면은 절기 이렇게 되죠. 절기. 그래서 한 달에는 반드시 절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15일 후에 기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과 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한 달이 지나가는 거죠. 우주의 기운을 읽어낼 적에 달력상으로 1일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고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구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30일마다 절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이때가 새로이 우주의 전체의 기온이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월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물건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 기준이 이 절이 들어오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절 시각. 날짜와 시각. 시각을 왜 중요시해야 됩니까? 이게 30일이 아니죠. 30도란 말이에요. 30도. 정확하게 말해서. 그러면 360을 갖다가 12등분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30도라는 각도가 나온다. 이 각도를 지구가 몇 바퀴를 돌아가면서 대개 30바퀴 돌죠. 비슷하게 한 30바퀴, 어떨 때는 31바퀴 돌 때도 있고 31이면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30회전 조금 넘어가면은
30도를 지나치게 되는데 사주는 이 지구가 30바퀴 돌았을 적에 무조건 한 달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공전 궤도상으로 30도 각도가 지나갔을 때에 드디어 한 절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달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력에 찾아보면은 그 들어오는 저녁 시각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오후에 들어갔다가, 밤에도 들어갔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지구 자전 주기와 자전 주기는 365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이 궤도의 원은 360도거든요. 그래서 정확성을 기억해서 360도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 5일이라는 갭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학에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오차죠, 그죠? 근데 365일, 1년 중에서 5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개념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리고 일단 360도로 등분을 나누어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은 역학의 어떤 한계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일진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일진이거는 무조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한 개씩 탁탁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죠. 지구 회전하고 상관없죠. 움직이는 궤도상의 각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30개가 넘어가면은 한 절이 바뀐다. 한 달이 바뀐다. 또 30개가 넘어가면 한 달이 바뀐다. 이게 오차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쭉 서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이 각각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기온 전체의 운행 기온을 따지는 건데 이게 지금 지구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하고 계산 방법이 다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를 세마는 방법이 다르다. 공전 주기는 각도로 계산하는 거죠. 360도로. 자전 주기는 한 바퀴 돌면은 무조건 하루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30바퀴 돌면은 한 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31바퀴 돌아야 한 달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 어쨌든 막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극적 양생, 즉 음이 극이 이르러서 양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1년의 시작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동지 기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근래에는 동지 기년설 안 쓰고 이 정도 와가지고 삼양삼음 양의 기운이 3개 정도 만들어졌을 적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입춘이더라. 입춘이 되었을 적에 드디어 양의 기운이 음을 대직해서 몰아낼 정도가 되었으니 음도 3개, 양도 3개. 그러므로 해서 입춘을 본격적인 1년의 시작점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부터 1년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 설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름하여 입춘기년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1년 24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절은 뭐다? 입춘이다. 입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춘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죠? 24절기는 12절 12개의 절이 있고 우리는 기는 별로 중요시하게 얘기 안 씁니다. 그죠? 이 절이 바뀌는 시점을 달이 바뀌는 시점을 보니까 그 다음에 12기가 있고 합해서 24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기. 이 24절기를 내용을 뭐 크게 그렇게 깊이 알 건 없습니다. 책에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살펴봐도 되고 요 24절기가 만들어진 유래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주로 보면은 농사와 관련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명칭이. 옛날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씨 뿌릴 때가 되었다. 또 지금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에 많이 쓰였는데 따라서 명칭도 농사와 관련된 명칭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뭐 입춘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입춘이죠. 입춘이 들어오는 거는 대개 양력 한 2월 4일경 들어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1년이 366일 되는 때가 있고 그래서 윤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끔씩 하루 늦춰가지고 2월 5일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한 2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 정도로 2월 5일날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개 2월 4일날 입춘이 들어옵니다. 입춘이 시작되면은 이때부터 봄이 시작되는 거죠. 한 해가 시작되고 봄이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입춘이라고 하는 얘기는 봄에 들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립자를 쓰는데 설립자의 입춘 이거는 봄을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곧 얼마지 않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봄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입춘이 되어도 봄처럼 따뜻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입춘 추위가 오히려 더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은 입춘 이 시점부터 오늘부터 바로 봄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곧 봄이 온다 이 말이죠. 봄이 멀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춘이 지나고 정확하게 한 15일 후에 우수가 들어오죠. 그죠? 우수가 지나고 나야만이 날씨가 조금 따뜻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라는 말은 봄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곧 이어 봄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걸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년 중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날을. 그래서 아주 신성한 날로 여기가지고 어떻게 났습니까? 입춘 때에는 만물이 생기를 얻어서 소생하므로 예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전쟁도 안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앙컷은 쓰지 않았다 말이죠. 앙컷은 안 쓰고 특히 새끼 뱀 짐승이나 갓난 생물들까지도 죽이는 것을 꺼려했다. 이만큼 이 날을 좋은 날로 여겼다 이 말이죠.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봄의 기운인 인, 꺼질 인자죠. 그죠? 목의 오상으로서 목의 성정 아닙니까? 목은 인이죠. 인을 해치면 자연의 순행을 방해하는 것과 같아서 천재지변의 재앙을 받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춘이 되면 어떻습니까? 입춘, 대길, 건양다경, 소문, 만복래, 기타 등등 좋은 굵기를 써가지고 대문에 붙이죠. 그걸 갖다가 입춘첩이다 얘기합니다. 입춘첩이라 하는데 그 옛날에 이제 유리가 정초가 되면은 설날이 되면은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좋은 문구를 글귀를 써가지고 이제 바쳤답니다. 한 해 동안 태평성대를 비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글자를 골라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궁글 대문에 붙였겠죠. 그게 유래가 되었는데 민가에서도 그 풍습을 따라가지고 입춘이 되면은 대문에 입춘첩을 붙이고 그날은 아주 좋은 날이니까 몸가짐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삼가했던 날이다. 그렇죠. 그런 날입니다. 또 보세요. 입춘일의 날씨나 일진을 통해서 그 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는데 일진이 갑이나 을이면 풍년이 들고 병이나 정이면 날씨가 무덥거나 가물고 무토나 기토에 해당하면 곡식에 피해가 많고 경이나 신이면 사유가 시끄럽거나 소유가 일어나고 임계이면 홍수나 폭설 사태가 일어난다. 그죠? 그럼 올해는 일진이 뭡니까? 한번 봐보세요. 망사를 찾아가지고. 경입니까? 입춘날이 경이 무슨 날입니까? 2월 4일날 보시면은, 그죠? 그럼 경진일이죠. 경진일이면 천간이 경금인데, 경이나 신이면 어떻다고 해놨습니까? 사회가 시끄럽거나 소요가 일어나고, 그죠? 올해 좀 시끄럽겠습니까? 구글을 좀 쳐보세요. 올해 우리나라 어떻겠습니까? 올해 우리나라는 사회가 시끄럽거나 소요가 일어날 거야. 뭐 보고? 입춘날 입진 보고. 그죠? 별거 아니다 싶다. 좀 시끄러울 징조가 보이잖아요, 지금. 전쟁도 터지니 어쩌니 해서 보면 전쟁이 나겠습니까? 아무래도 뻥치는 것 같아요. 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역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춘일에 날씨가 청명하면 풍년이 들고, 보슬비가 내리면 그 겨울에 폭설이 쌓이고, 동풍이 불면 사회가 안정되고, 서풍이 불면 태풍 피해가 많고, 나라가 시끄럽고, 남풍이 불면 무섭거나 가물고, 북풍이 불면 장마가 진다고 점치기도 했다. 입춘날 날씨 기억합니까? 어땠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동풍이 불었습니까? 서풍이 불었습니까? 그러면은 강상도 제내가 물어봐봐. 금년도 2월 4일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었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서울 기준. 한양에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자,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뭐 얼마나 맞겠습니까? 이게 맞으면은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벌써. 웃자다가 맞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걸 가점을 친다는 건 이상하고, 옛날에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1년의 첫날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면 우수가 들어오죠.
이 노래 중간에 들어옵니다. 우수는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해가지고 이때를 우수다. 우리 속담에 우수가 지나면 대동강 물 풀린다 그러죠, 그죠? 얼었던 대동강물이 녹아내리니까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수가 딱 지나고 나면은 훨씬 바람이 찬바람이 좀 수그러 들고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좀 따뜻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묘월 되면 어떻습니까? 인월 지나고 묘월 되면 경칩이 들어오죠, 그죠? 경칩이 들어오면은 묘월이 됩니다. 개칩이라고도 하고 양력으로 3월경 정도 되는데 이때는 땅속에 잠자던 벌레가 전부 다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잠자던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경칩이다. 그럼 묘월의 중간에는 또 춘분이 있고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봄에 있는 분기점이다 해서 춘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춘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뭐 들어옵니까? 청명 들어오죠, 그죠? 청명, 그 다음에 기로는 보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월이 되면은 입하. 월 중에 기는 소망. 이렇게 들어오죠. 또 5월이 되면은 망종, 하지. 신월에는 소서, 대서. 되게 없습니다, 이때는. 이런 것이 들어오고. 또 6월이 되면 입추, 그죠? 신월이죠. 입추, 처서. 그 다음에 6월에 백로, 추구. 그 다음에 수월에는 활로, 상강. 그 다음에 이제 해월이 되면요. 겨울에 들어가죠. 해자축, 겨울에 문턱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입동, 이게 들어옵니다. 입동, 소설. 그 다음에 또 자월에는 대설, 동지가 있죠. 자월이 음력으로 11월 달인데 이것을 동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달에 동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지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월, 섣달이죠. 음력 12월경 되고 양력 한 1월경 됩니다. 그때는 소한이 절로 들어오고 기로서는 대한이 들어온다. 그럼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24절기표가 있죠. 거기 보시면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묘월 쭉 해가 월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에는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날짜가 대략 뭐 언제쯤 들어온다. 입추는 2월 4일, 경칩은 3월 6일경, 청명은 4월 5일경. 식목일날이죠, 그죠? 대개 청명하고 한식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입하는 5월 6일경 들어온다. 그다음 그때에 일출 시각, 일몰 시각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이제 15일 후에 들어오는 기가 월별로 또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들어오는 날짜도 있고 또 일출, 일몰 시각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뭐 당장 외워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물론 만세를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외워두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외워지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4절기는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책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